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18도, 19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벚나무들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한 60% 정도 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아마 목, 금, 토, 일 아마 4일 뒤에는 그냥 만개할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쫙 그 벚꽃나무 그 쫙 핀 길을 자전거 딱 달리니까 쫙 형님 짱 이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화단들 그 꽃밭들 가꾸느라고 또 지자체마다 아주 형형색색 아주 이쁩니다. 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 뭐 개나리 꽃도 이제 뭐 완창 다 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봄 내음을 물씬 그냥 먹고 마시고 바르고 이렇게 오는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딱 나눠드리고, 하나 더 우리 딸내미가 아버님 그러더니 느닷없이 아버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야 징그럽게 그랬더니 이거 물칠판에 쓰는 이 백목입니다. 이 백목을 뭐 색깔별로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해서 이걸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선물로 드리니까 좋은 내용 많이 연구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그 알찬 내용 좀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놈이 갑자기 분필 마침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걸 선물해 줍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러니까 아주 징그럽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딸내미한테 이런 선물도 받고 벚꽃도 60% 만개됐고 좋은 내용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스트레스가 남자 여자 각자 전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성질내면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으냐? 눈 뜨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돼서 눈 감는 순간까지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트레스가 있고 잠잘 때 이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불면증이 오고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자, 누구나 스트레스는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다입니다. 과다. 많은 거야. 과다. 스트레스 과다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화딱지입니다. 화딱지.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화입니다. 화. 이게 너무 과하게 된 거야. 아주 쉽게 해서 이 콧구멍에 다양한 뭐 이물질들 많이 콧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물하고 앵겨 붙어가지고 이게 코딱지가 딱 생기면 숨 쉬는데 이게 이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이게 통로가 막히는 거야.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또 순환 장애가 생겨. 스트레스도 이게 화딱지가 화가 있어요. 주간에 16시간. 아시겠어요? 8시간 일하고 6시간 휴식하고 잠 8시간이니까 16시간은 눈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16시간은 있고 8시간은 없어야 돼. 그런데 주간에 스트레스가 이게 너무 많아서 화딱지가 생기면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이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아주 미움, 분노, 원망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 선과 악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가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딱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화딱지가 뭐냐면 못마땅하거나 마땅당자 적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언짢아서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노엽고 이 성낼 노자입니다. 성나고 답답한 이 답답한 감정, 즉
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열리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화딱지난 거야. 화딱지나면 이게 마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이렇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에?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화딱지라고 그래. 누구나 생길 수 있어. 그러나 스트레스는 누구나 생길 수 있으나 딱지가 지면 안 된다. 코딱지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코에 먼지 있는 건 있을 수 있어. 코딱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콧구멍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보면 감기 걸려가지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럴 때 코딱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팍 하면 그냥 이땀은 그냥 풍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시원하잖아요. 에? 우리가 이때 피, 떡, 혈전이잖아.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비슷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불편하다. 위산, 과다. 위산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나와. 과다. 과유, 불급. 다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남자는 양입니다. 이게 여자는 음이에요. 그런데 음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음 부분에 즉 하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 이게 전립선 질환이에요. 전립선 아시겠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양 부분에 옵니다. 상체. 이건 어디냐면 갑상선이에요. 그러면 갑상샘과 전립샘, 요거는 똑같은 병인가요? 다른 병인가요? 또 이래요. 과거에는 전립선 했다가 지금은 전립샘으로 용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전립샘 질환이 현재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여기 갑상선 질환이 아니라 갑상샘 질환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똑같이 나는데도 여자는 갑상샘 질환이 생기고 남자는 전립샘 질환이 생겨요. 물론 여기 전립샘 질환은 전립샘 염증과 전립샘 비대증 아시겠어요? 그런 질환이 생겨요. 여자는 갑상. 그러면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화딱지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는 상체, 마음이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육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전립샘, 갑상샘 질환이 생겼잖아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화딱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쉬운 게 하나는 여행하면서 즐겁게 식사하고 요 사이에 여행하면서 그냥 이동 간에 앉아서 이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책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행하면서 꼭 책 한 권은 꼭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화딱지를 줄여야 진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뭐 명상을 통하든 뭐 하든 우리는 그 뭐 명상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멍 때린다 그래요. 아주 저속한 용어입니다. 저급한 언어예요. 멍 때리고. 그게 무슨 용어야. 자, 실제 그런지를 한번 보니까 아시겠어요? 여성 질환 순위를 한번 알아봤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자들의
그 질병 발생 순위, 뭐 어찌 보면 여자들의 질병이 어떤 게 많으냐 그걸 보면 알아요. 자, 보니까 우선 남성부터 여기 남성부터 봅시다. 남성부터 보니까 전립선 질환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발기부전이에요. 발기부전. 그 다음에 성기능 저하입니다. 세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이에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게 허리 요통, 그 다음에 디스크, 근골격계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신장과 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는 신장에서 받고 간은 보관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립선 허리부터 아래에 있어요. 발기부전, 성기능, 요통 전부 다 주로 하체의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질병 순위 첫 번째가 갑상선입니다. 두 번째가 유방이에요. 그 다음에 자궁난소입니다. 그 다음에 빈혈 골다공증, 그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은 간과 관련되어 있고, 유방 이건 비위장과, 이거는 신장과 관련되어 있고, 빈혈 골다공증 신장과 관련되어 있고, 우울증 뇌 이건 신장과 전부 다 관련된 거 보니까 신장과 간하고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요 유방 이건 비위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따져보니까 어디에 있냐 하니까 발에 붙어 있어요. 이 동양의학적으로 경락상이 발에 이 간장 담낭이 붙어 있고, 엄지발가락 네 번째, 그 다음에 비위장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과 발바닥에 이건 신장과 이 방광은 새끼발가락, 이렇게 전부 다 동양의학적으로 이게 목, 토, 수 이 전부 다 발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발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발에 각질이 생기던 부덕살이 생기던 무좀이 생기던 티눈이 베끼던 뭔가 베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갑상선, 유방, 자궁난소 이런 게 생기고, 남자들은 전립선, 발기부전, 성기능, 요통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물론 음식도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주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의 문제라면 우리가 걷기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걷기 운동할 때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따져보니, 걷기 운동을 하면 심혈관과 순환계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 또 대사 기능, 잘 걸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정신 건강과 뇌 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한데 화딱지를 띄워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물론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량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숲속이나 바닷가에 갈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산속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푸르름 가득하고 이하고 소리가 저절로 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쫙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바닷가 탁 트인 것도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역시 탁 트인 곳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산소량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도 만병을 고치는 치유법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좀 덜 받으려면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덜 받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 그 몸 구성 요소가 뼈, 살, 근육, 혈액, 이게 기본 아니야. 이건 음식으로 하는 거냐. 이왕이면 음식, 건강한 음식, 생음식, 싱싱한 거 자연식으로 여기에 한 가지가 아닌 수많은 60조의 세포와 100조만의 미생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먹는 음식물 할 때는. 그건 생식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여기 간장, 담낭, 비위장, 신장, 방광 다르게 이게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오행생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행생식 먹고 나가서 걸어라. 물론 수분, 물 보충과 소금 충분히 먹는 거, 찝찝하게 먹는 기본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연식, 생식 먹고 스트레스 줄이고 나가서 걷고 하다 보면 이게 스스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질병이 지금 이 갑상선,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알아야지.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야. 그게 비교, 욕심이 많고 미움, 분노, 원망,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화딱지가 돼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병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엇을 약물과 이걸로 다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남자는 하체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해서 여자는 상체병이 생겨. 그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고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12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약물, 단일 무얼로다가 그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뭐라 했죠? 심보. 심보를 고치라. 마음이 우리 이건 푸대자루에 이게 좋은 거, 착한 마음이 새 나간 거야. 이게 꼬매는 거야. 이게 기울 보자야. 빵구란 이 보따리 이 자루를 꼬맨다 뜻이요. 나쁜 게 좋은 게 다 나갔으니 여기 나쁜 것만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이 나쁜 거, 이 좋은 거 이제 못 나가게 꼬매고 그다음에 좋은 걸 집어넣어야지. 그게 책 읽기고 여행을 통하고 책 읽고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갖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여기 지금 마음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심보를 바로 가져라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속담이.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채우라 이겁니다. 그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을 나누고 희생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가장 좋은 거는 약물보다 무슨 여기 약물에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약물보다는 소금이 더 나아. 소금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착한 마음이야. 마음 아시겠어요? 착한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 선한 마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12마디, 그 12글자야. 그래야 남자들의 이 하체병, 여자들의 상체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양론이에요. 병의 원인이. 근데 이 원인을 모르고서 다른 약만 계속 먹어제끼니, 항생제 먹어제끼니, 약만 먹어제끼니 몸이 배겨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 빨리 늙는 거예요. 빨리 늙으면 빨리 죽는 거지.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마음이 먼저라 그랬잖아.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심보를 바로 가져라 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심보를 바로 가져야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남녀가 스트레스 과다 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내 심보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